이번 주 장르가 뭐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요. 전 세계를 홀린 K-팝과 K-저승사자,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장르가 투어, 세계와 지역에 돈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글로컬 머니에서는요. 이번 여름에 떠나면 정말 좋을 선부자, 진도로 떠나봅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요. 배당주와 성장주 많이 고민되신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두 분의 경제 고수가 격렬한 입씨름을 벌였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언즈 여러분.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돈 팍팍 들어오게 금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머니의 특급 재테크 프로젝트 골드바 이벤트 잊지 않으셨겠죠? 네,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네. 골드바를 쟁취할 마지막 기회. 골드바 5주차 이벤트는 다시 한번 자랑하기 이벤트입니다. 우리 장르가 뭐니를 시청하시고 인스타와 네이버 블로그에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장르가 머니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당첨자 발표는 오늘 방송 끝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골드바 한돈 사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올립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장르가 뭐니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네.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님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중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혁수 앵커 이주앤머니 소개해 주시죠. K-팝 데몬 헌터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걸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요. 혁수 앵커 알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 요즘 난립니다. K-팝과 K-저승사자가 만나 전 세계를 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전통 문화 코드가 가득 담긴 이 애니메이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적 요소를 잘 살릴 수 있었는지, 인기 요인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에겐 기회일지 위기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론가님? 네,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것은 소니 피처스입니다. 그리고 배급한 것은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내용은 우리 K-팝 스타들이 노래를 통해서 악귀를 물리치고 또 세상을 지킨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귀가 데몬이고 또 데몬을 물리치는 헌터스, 그래서 데몬 헌터스, 이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인기인 걸까요? 저는 사실 이게 K 콘텐츠 인기의 어떤 그 척도를 저에게 연락 오는 외신 기자분들의 숫자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정말 빵 터진 이후에 가장 많은 연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지금 공개 이후에 41개국 글로벌 영화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4주차까지도 글로벌 1위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저는 이게 감히 올해 최고의 IP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영화의 인기도 영화의 인기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음악이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음악 같은 경우 지금 최신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8곡이 핫백 차트에 모두 포함이 됐고요. 골든이라는 곡은 지금 6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그 순위는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스포티파이, 그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사실은 BTS나 블랙핑크도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한 이야. 기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보도를 하기도 했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영화를 봤던 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소위 말해 고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네. 이 고증이 정말로 철저했어요.
김밥에 국밥에 뭐 한의원도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예, 심지어는 휴지 깔고 수저 놓는 그것까지 아주 깨알같이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영화를 만드신 감독께서 사실은 한국의 캐나다인이세요. 또 여기 나왔던 음악을 만드신 분들이 현재 다 한국 우리 작곡가분들, 아트 디렉터분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 제작 요소에 다 참여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에서 이런 걸 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처음 들려왔던 게 네. 5년 전이었고 그때도 이미 몇 년간 제작 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한 시간이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런 어떤 디테일에 대한 집착과 어떤 정성이 이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봐도 K-팝 팬들이 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K 문화, K 컬처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전에도 하나의 장르로 존재를 하긴 했지만 이제야말로 정말 진정한 뭐 전 세계인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대중들의 취향은 아닌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소위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서 일반 대중들까지 가지라는 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로 이 애니메이션 한 편이 K-팝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한 단계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나아가면은 이런 K-컬처나 K-팝 자체가 하나의 놀이터처럼 될 거라고 봐요. 네. 이 K-팝이라는 문화를 일종의 공식처럼 템플릿처럼 활용하는 사례는 더 많아질 거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K-컬처의 확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 아니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뭐 기본은 우리가 낸다 쳐도 돈은요? 돈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벌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여우가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처럼 이번 히트도 사실은 넷플릭스에게 사실은 주로 수익이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지난 2분기 매출은요 지난해보다 무려 15.9%나 늘었거든요. 영업이익은 37억 7,500만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나 늘었어요. 넷플릭스의 이런 비약적인 성장 속에는 뭐가 있다? K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3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K 콘텐츠를 다룬 히트작들이 많거든요. 즉 우리 문화를 통해서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잭팟 아니겠습니까? 좀 질투가 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벌리는 돈은 정말 한 푼도 없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이익은 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 데몬 헌터스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K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된단 말이야? 라고 네. 하면은요. 이제 K 애니메이션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난달에 미국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계약을 하기도 하는 등 K 애니메이션까지도 2차적으로 관심이 넓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K-팝 스타가 속해 있는 회사들도 호강 효과를 받고 있어요. K-엔터, K-애니, K-컨텐츠 등등으로 결국에는 K 관심이 넓어지는 후광 효과가 우리에게는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너무 넷플릭스에 좀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만한 글로벌 유통망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사실은 동시 공개가 가능하고요. 각국마다 더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일괄 마케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회사는 현재 넷플릭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넷플릭스에 태워서 유통하는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는 어떤 방식으로 K 콘텐츠랑 계약을 하냐면요. 일단은 제작비의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여서 아예 그냥 선 매입을 해버려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팔로워가 어떻게 되든지 흥행이 어떻게 되든지 네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 마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와 점점점 밀착해가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넷플릭스망에 진입이 안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예 제작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체적인 K 콘텐츠, 영화, 드라마 뭐 다 합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넷플릭스 이전보다 제작 편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은 이게 위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점점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TV나 웨이브 같은 토종 OTT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우리 토종 플랫폼이 넷플릭스처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넷플릭스는 뭐 15억, 30억씩 가는 그런 대자본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는 제작이 가능한데 네. 그 정도 자본이 우리 토종 OTT에서는 조금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고는 못 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좀 해보자라고 해야죠. 하는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로 보면 대충 1,450만 정도 되거든요.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티빙인데 728만 정도 돼요. 네. 그리고 4위가 이제 웨이브인데 4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종 플랫폼도 힘을 합쳐서 규모의 경제로 싸워보자라고 해서 현재 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과 웨이브를 합치면 1,158만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넷플릭스를 이기진 못하지만 근사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현재 지금 흐름이 좀 잡히고 있어요. 계속할 만하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자본과 이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 테크만 우리가 조금 더 기른다면 오히려 K 콘텐츠를 세계로 뿌리는데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으로 현재 우리도 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뼈아픈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K 콘텐츠를 많이 알린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약간 대화가 이렇게 올렸다가 살짝 떨어뜨리면 다시 올리는 이런 저희가 늘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를 좀 이렇게 네.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했으면 극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10분만 보다가 내 취향이 아니면 꺼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재밌기 때문에 틀어놓으면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어쩌면 OTT가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상당한 편의성과 우위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주도권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될 때인데 네, 그동안 우리가 K 콘텐츠를 잘 만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애써 만든 우리 콘텐츠를 제값받고 잘 파는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자기네 나라의 콘텐츠를 팔더라도 IP를 다 안 파는 나라도 많고요. 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IP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넷플릭스와 거래를 한다든지 팔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스위트홈이나 지옥 같은 경우에는요. 원작에 관한 권한은 아직 한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그나마 조금 진일보한 계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사례가 좀 더 확대돼서 영화와 관련한 부가 상품, 굿즈, 각종 캐릭터, 게임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런 수많은 IP의 2차 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가 수익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2차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우 평론가님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면에 힘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진짜 K 콘텐츠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네. 사실 제가 정말 지난 한 10여 년간 공연장에 대한 문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겨우 지금 하나가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제반적인 여건 없이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는 거는 무리예요. 이건 마치 어떤 이미 다 말라버린 행주를 더 짜서 한 방울의 물을 좀 더 얻겠다라는 정도로 좀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의 확충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띄는 성과에다가 투자를 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문화라는 거는 눈에 띄는 성과에 투자를 하면은 이건 일종의 뒷북입니다. 사실은요. 예, 어떤 저변을 넓히고 그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뭐 5년 안에 상을 수상하겠다. 5년 안에 뭐 미국에서 100만 장을 팔겠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점을 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봅니다.
어쨌든 온 우주가 지금 K 콘텐츠를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 기운을 모아서 한국의 IP도 성장하고 토종 플랫폼도 글로벌화되고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이 우리의 핑크빛 미래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장르가 뭐니 특급 재테크 프로젝트 골드바 이벤트 잊지 않으셨겠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로 함께 가보시죠. Three, two, one, and.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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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자라는 나라의 패스트푸드 당연히 놀라울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너무 빨리 먹었나?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이어서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법을 포함한 이른바 코인 3법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이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달러 영향력이 디지털 화폐로까지 번지면서 자국의 통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세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6개월 전보다 50% 반이나 줄었고요. 전세값은 한 달 사이 0.33%가 올랐다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 정부는 이 불안을 이번엔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난 7월 22일부로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살 때 받던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어느 판매점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더 저렴하게, 심지어 공짜나 반값에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판매점 간의 마케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이라도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기 전에 꼼꼼하게 비교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고 똑똑하게 소비하세요. 네, 장르가 머니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글로컬 머니 첫 시간인데요. 네, 글로컬 머니는 말이죠.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숨은 가치를 찾아내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장르가 머니의 신규 코너인데요. 우리 장르가 머니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서 해외까지 뻗어 나갑니다. 해외 몇 번 갔었습니다. 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로컬 어딘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 제주도 맞습니다. 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자,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로 큰 섬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저는 압니다. 어딜까요? 두 번째는 거제도, 네. 세 번째는 진도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진도가 세 번째로 커요? 큰 순서대로 우리는 알아야죠.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래서 제가 안 네. 되네요. 근데 이 진도군은 규모 크기도 크지만 네. 섬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0여 개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254개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군요. 배웠는데요. 네네. 자, 오늘의 글로컬 머니 바로 진도로 떠나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누가 떠나나요? 혹시 김영대 평론가님이 떠나주셨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 신흥 평론가님? 아, 부릉부릉?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지금 나가고 싶어요. 누가 다녀오셨을까요? 아주 특별한 분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준비 되셨다면 떠나 봅시다. 자, 누굴까요? 오!
취직 면접 같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썬김 선생님 아닌가요? 딱 어울리는 분께서 네. 다녀오셨네요. 가시죠. 이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셔야죠. 항상 도시에는 어쨌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여행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좀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이제 여행이니까 좀 바다도 있고. 바다. 그러면은 진도 어떠세요? 진도. 진도요? 진돗개. 멍멍멍 진도. 아 진돗개 있는. 네. 아 거기 뭐 가면 뭐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유적지도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진돗개 이외에 뭐 볼 게 꽤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놀러 가실래요? 진도. 좀 다요. 둘 다 오케이. 그런데 오랜만에 진도를 찾는다는 소식에 진도에서 반가운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석팀. 진도는 역사 호국 충저로 고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외적선을 우리 배 12척 갖고 330척을 무찌른 명량 해전의 현장, 그 외에도 수국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돌미역, 꽃게, 많은 수산물, 또 검정쌀, 홍주, 웰빙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잡숴 보시면 압니다. 질이 어쩐가. 많은 분들이 진도를 찾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진도죠. 여기 진돗개가 있죠. 그러니까 진도 여기 터미널 앞인데 진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진돗개요. 진돗개, 뭐고? 바닷길. 바닷길 또 명량대첩. 명량대첩. 그렇죠. 이렇게 진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촬영 이전에 개인적으로 진도 한번 와보신 분 안 계시죠? 작가님은 도망가시는데 오늘은요 진도에 대해서 쭉 한번 돌아보면서 진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먼저 진도의 과거를 찾아서 벽파진에 왔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벽파진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항구라기엔 너무 약간 좀 한가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붐볐던 무역항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지금 굉장히 한가합니다. 벽파진이 항구였다 보니까 범중국과 다 같이 봤을 때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교통의 요지예요. 이 진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양치강 유역, 상하이가 나오고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산동반도 나오거든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뭐 저 어릴 때는 그 제주도를 가려면 무조건 진도 벽파진에 들려야 했어요. 그렇게 먼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다녔던 곳이 여기인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아구야 많이 한적해졌네요. 아이고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진도 토박이 분이시죠? 예. 여기가 원래는 제주도 가는 배가 왔다 갔다 했죠? 예, 원래 화물차 뭐 무슨 차든지 다 철선을 이렇게 싣고 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다 이 앞에 선착장 앞에까지 다 해져가지고 저기 어류까지 막 차가 다 전국을 다 여기서 차 내려가지고 또 도시를 가려고 해도 모든 교통수단이 철선을 위해서 그렇게 다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약간 섭섭하시겠어요? 예, 지금 완전히 이제 바꿔져 버렸죠. 그렇죠. 벽파항이 엄청 붐볐었나 봐요. 맞습니다. 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섬만 200개가 넘고요. 서남해안 전체로 보면 섬이 2,000개가 넘잖아요. 네. 그 연결의 중심에 예전에는 벽파항이 있었는데 1984년에 진도대교가 완성이 됐어요. 아 진도대교. 진도대교. 예. 그러니까 벽파항을 이용해야만 했던 이 내륙 연안의 배들을 차량 교통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이제는 비행편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를 이용하는 수요가 벽파항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뱃길로만 본다면 제주도가 거리는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목포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려면요. 배로 약 4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도에서 가려고 해도 2시간 40분이 걸려요. 네. 이 진도에서 제주도 가려면 얼마나 걸리게요? 2시간? 얼마나 걸려요? 1시간 30분이요.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와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주로 향하는 해상 노선 중에는 가장 그러니까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가장 적게 걸리고요. 아, 그랬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저 뒤에 진도대교가 바라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진도라고 하면은 섬이기 때문에 어우, 관광 힘들어, 여행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도는 진도대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남에서 진도로 운전 부릉부릉 타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저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예요. 1984년도에 만들어진.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교각을 바다에 세울 수가 없을 때 케이블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울돌목이거든요. 울면서 도는 목, 해협이란 뜻인데 이것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명량이에요.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이 치러졌던 곳이 바로 짜잔 여기거든요. 여기 뚫리면 일본 해군들 쫙 다 서해안으로 다 올라가요. 저기서 버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물살이 돌아가는 게 바로 코앞에서 보여요, 여기. 와, 진짜 물살이 거치네요. 보시면 케이블카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쾌적하게 울돌목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도가 볼 게 꽤 많아요. 진도의 숨은 매력 우리 한번 느껴보자고요, 우리. 자, 여기는 진도 바다가 한눈에 쫙 다 들어오는 지금 항구에 와 있습니다. 또 진도에 왔으니까 진도의 또 특산물을 또 먹어봐야 되겠죠.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물 색깔이 달라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전북 양식장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우와, 오. 와, 저 주먹만 하네요, 주먹만 해. 손바닥만 한데요? 킹크랩만 해요, 킹크랩. 진도 전북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게요? 조류가 빠르고 그리고 또 여름에도 이렇게 냉수대가 들어오는 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복 보시면 진도 전복에는 폐각이 아주 깨끗해요. 전복을 가지고 저희가 전복 수거하고 전복 미역국 그리고 전복 장조림 등 진도 전복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시식할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바로 여기서 물로 깨끗이 손질해서 한번 시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저 싱싱한 이게 바로 K 전복이다. 혼자 가셨네. 쫀득쫀득하고 달달하면서 엄청 맛있을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마리. 오! 저도 한 마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드셨던 전복은 잊어버리세요. 이야. 맛을 맛있겠다. 보여줘야 있지. 감독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요. 우와. 맛있죠? 우와.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죠? 진도로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아, 네. 아유, 예. 진도가 전복이 유명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네. 혹시 진도에 전복 말고 또 다른 유명한 특산물이 있을까요? 진도 꽃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도 꽃게, 전복 다 유명한데요. 네.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또 있습니까? 검은 반도체 하면 뭐 안 떠오르시나요? 네?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요? 그 반도체밖에 안 떠올라요. 야, 아직 두 MC 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우리가 경제 교육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만큼 네. 수출 효자 상품인 바다에서 나는 검은색 뭡니까? 김! 그렇습니다. 근데 진도에서 특히 유명한 김 곱창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저 얼마 전에 네, 먹어봤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네. 질감이 두껍고. 두꺼워요. 네. 우리나라 최대 김 양식장이 다 진도에 있어요. 그렇군요. 진도에 2025년에 물김 위탁 판매액이 무려 2,490억 원이나 돼요. 이야.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정해졌어요. 네, 진도 가면 뭘 먹을지. 자, 전복 양식장 갔다 왔습니다. 여기 또 섬이다 보니까 전복뿐만 아니라 김, 톳, 또 꽃게 많이 잡히겠죠. 자,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싹 다 이제 그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서망항 위판장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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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선충이라고 합니다. 예, 이수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야, 이게 다 이제 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이죠? 네, 그렇죠. 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싱싱하고 네. 거의 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생물이네, 진짜요. 예, 꽃게철에는 네. 여기 안에 꽃게가 가득 찰 정도로 여기요? 예, 아주 풍성합니다. 네. 봄에는 그 알을 먹는 맛하고 또 가을에는 그 살이 꽉 차 있는 꽃게의 맛을 또 별미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봄, 가을 언제 갈까 그게 아니라 봄도 오고 가을도 그렇죠, 예. 둘 다 오시면 되는 거죠. 둘 다 맛있는 철이라서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숨은 보석 같은 이제 서망함과 이제 그 진도의 수산물 외지인들은 잘 조금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진도가 좀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교통도 불편하고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좀 개선되고 좀 철도 같은 게 들어온다면 네. 꼭 진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진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지역까지도 다 서남부안 전체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아직 철도가 없다는 게 좀 의외네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네. 야, 전북 양식장도 갔다 오고 또 수산물에 관련된 그 설명도 들었는데 배고프네요. 먹어야죠. 먹방 찍으러 한번 가봅시다. 고고! 우와, 이 실한 거 보십시오, 이거요. 진도에 왔으니까 진도식으로 전복을 통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 오우. 야, 이게 살실한 거 보세요, 이거. 야. 먹겠습니다. 보네프티. 썬킨 형님, 전 데려가시지. 그냥 한상 차림에 좀 전복을. 야. 요리하면 약간 더 육질이 약간 더 푸석푸석해질 줄 알았거든요. 더 단단해져서. 간장게장 한번 먹어볼까? 이 간장게장은 일단 요 다리 부분 여기 있죠, 요걸 먼저 쪽 빨고 시작해야 돼요, 이걸. 아이고. 저 간장게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간장게장 여러분 처음 드실 생각이신 분들은 서울에서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이거 드셔요. 비린내가 진짜 비읍자도 안 나, 이게요. 야. 전복을 그냥 손으로 뜯어 드시다니. 자, 여러분들 저 썬킴과 함께한 진도 여행 어떠셨습니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여기가 진도항이거든요. 아, 우리에겐 또 가슴 아픈 또 이런 기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죠. 여기 지금은요, 이 진도항과 제주도 저 배가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여객선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물류, 화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쭉 진도 돌아보면서 진도의 과거, 현재도 우리가 돌아봤지만 앞으로 밝을 진도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혁수 씨, 하은 씨 어떠셨습니까? 한번 진도 한번 놀러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진도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오늘의 글로컬 투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와. 네, 아유 부럽습니다. 와. 아, 제가 영상 보고 나니까 진짜 너무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진도 확 땡깁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럼 진도 어떻게 가시게요? 진도요? 네.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뭐 아무래도 근섬이니까 뭐 버스나 뭐 이렇게 교통편이 잘 돼 있겠죠. 아쉽게도 진도로 바로 이어지는 철도가 없어요. 네. 물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내륙이 됐으니까 쭉 내려가셔서 진도대교 넘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아무래도 KTX가 필요한데 현재는 서울에서 KTX 타고 목포에 내리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목포역에서 다시 다른 차로 이제 갈아타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렌터를 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도 네. 그 방법으로 갔었거든요. 아, 목포역에서 똑같은 방법. 자차로 그냥 운전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쯤이면 뭐 KTX라든지 뭐 다른 철도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그건 좀 아쉬운 느낌이네요. 그러면 반대로 저기서 생산되는 저런 싱싱한 해산물들이 서울로 올라올 때도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혁수 앵커님께서 점점 경제적으로 예리해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맛있는 건 빨리 먹고 싶단 올라오는 말이에요. 부분을 생각해야죠. 네. 사실은 현재 진도는 목포를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다시 서울까지 주로 이제 수화물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재 교통 불편으로 인한 핸디캡이 좀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랑 진도의 섬들에 있는 맛있는 해산물들을 우리가 싱싱하게 먹기 위해서라도 진도의 길이 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소식 하나는 앞으로 진도항에 정기적으로 제주도 화물선이 오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최단거리니까 앞으로 제주도랑 진도 사이에 특산물이나 화물이 오고 가기 훨씬 편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 진도 이 서남해안권의 항로가 다시 복원되면 이제 화물 운송 비용도 절감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도가 다시 서남해의 명품 집화기지 벽파항의
르네상스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썬킨쌤 들리시나요? 이제 빨리 스튜디오로 돌아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가긴 어딜 가십니까? 빨리 생각이 달라 진행하셔야죠, 혁수 씨.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대 성장주, 성장주 대 배당주.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두 주식 곳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들어보시죠.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입니다.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도 좋다고 하고 미국 주식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남들은 다 주식 호황기인 것 같은데 나만 대박이 안 터져서 슬프신가요? 아니면 소소하지만 꾸준한 배당 수익에 만족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성장주 대 배당주, 배당주 대 성장주 어느 쪽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생각이 달라 해서 여러 번 뵀던 분들입니다. 주식계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죠. 돈 불리는 게 특기라는 주식계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말이 진짜 많은데 주식에 대한 말은 특히 더 진짜 많으신 최고로 많은 최고민수 박민수님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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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이는 혁수바라기 최고민수입니다. 네, 그냥 반짝반짝이 아니라 반짝반짝이는. 네. 염승환 이사님 뭐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장르가 트롯 아니고요. 장르가 뭐니 생각이 달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딱 하나만 매수해야 한다면 성장주 대 배당주, 배당주 대 성장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성장주! 자, 성장주와 배당주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말이죠, 염 이사님. 네. 성장주와 배당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개념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지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미래 가치가 뭐 6개월 후에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사실 오늘 올라버립니다. 네. 지금 현재가 좋은 걸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 성장 가치가 좀 우리가 보통 큰 기업을 이제 성장주로 좀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I인데 거기 이제 대표 기업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키처럼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네.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네. 어느새 머리 하나 더 자라있고 이런 게 성장주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민수님. 네. 배당주는 뭡니까? 나에게 꼬박꼬박 용돈 같은 걸 주는 겁니까? 네. 네. 배를 한번 만져보시죠. 제 배를요? 네, 배를 두드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배부르다. 배부르다! 네, 그게 배당주입니다. 네. 꾸준하게 나에게 돈을 줍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네. 성장주 투자하면 이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울어요. 주가가 빠져서 네. 웁니다. 그런데 배당주는 울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내 배당금이 보이는 거야. 과연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지만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기다리다 다행히도 보면 저희가 저작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부르진 않으셨어요. 예. 어쨌든 주식의 기준은 배당. 나이 먹으면 나오는 건 배당. 배다. 똥배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같은 주식 호황기에는 성장주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주는 항상 성장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늘 선택을 받는데 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세금 관리라고 생각해요. 네. 제대로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배당은 받는 순간 15.4를 그냥 떼고 줘요. 거기서 수익률이 똑같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성장주를 잘만 내가 좀 선택을 한다면 네. 압도적인 수익률도 따라오지만 세금이 없거든요. 시세 차익에는 내질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배당주의 좀 이게 약점 아닌가 세금은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최고원 이사님 배당 세금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가 지금 법안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15.4%. 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고 3억 원 이하는 22%입니다. 22%.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입니다. 거의 네. 절반 가까이. 네, 절반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월세 소득보다 괜찮은 그런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22% 세금만 내면 그러면 78%는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네. 배당주에게 하나의 불을 지핀 것 같고요. 네. 특히 배당 성향 35%라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회사가 번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을 배당을 하느냐. 회사가 100억 원을 벌었는데 35억 원을 배당을 하면 배당 성향이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당 성향이 25%인 기업들은 네. 35%를 맞추기 위해서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 배당을 촉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그리고 소문이 났군요. 그 기업을 소유한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 배부르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네. 네. 염이사님, 성장주가 지금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배당주 정책도 그렇고 약간 흐름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느낀 것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지난 사실 몇 년을 보면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양보해주자. 좀 양보해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컸으니까 네. 너희도 양보해줄게. 근데 배당주가 살아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배당 받아서 네. 생활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네네. 주식 배당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후대의 측면에서도 배당주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저는 다만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배당이라는 게 영원히 배당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익을 내야 돼요. 네.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기업이 성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내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 배당을 못 하게 되거든요. 성장 없는 배당 없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 자체는 성장주부터 좀 시작하는 게 맞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워낙 성장주가 좀 많이 또 달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붙어서 배당주의 시대가 오곤 있다. 네, 이런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주가 메인이고 배당 좀 껴줄게. 알았어. 대세인 거 알겠으니까 여기 잠깐 껴.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는 성장주도 배당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더 큰 판이야. 약간 이런 성장주는 배당주의 손톱에 떼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성장주가 네. 꼽사리를 끼고 있는 거군요. 네. 배당주 판에. 왜냐하면 배당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요? 네. 좀 복잡해지네요. 네, 배당 성장률은 매년 배당금을 주당 배당금을 올리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5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옵니다. 이런 배당 킹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결국 성장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50%는 배당주를 사고 네. 나머지 50%는 배당 성장주를 사라.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성장주와 배당주의 장점을 또 어필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성장주는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몰라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장주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본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엔 미래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증시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제가 기업명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4세에서 7세 여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혹시 피문? 네, 맞습니다. 아, 예. 그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모든 아이들이 사고 싶어요. 그렇죠. 집에 보통 10개씩 있대요, 여자아이들은. 네. 네. 그 캐릭터가 몇백 개 아닙니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네, 있어요, 맞아요, 하루하루. 맞아요. 그 뭐 친구들은. 다양한 뭐 그래요. 굿즈를 네네. 통해서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이 한 제가 알기로는 600%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만에 주가가. 600%요? 네. 근데 왜 올랐을까요?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지는 않겠죠. 주가 올랐으니까. 예. 근데 싸지 않으니까 비싸니까 성장주 위험하다. 근데 그 회사에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사실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앞서는 기업은 어쨌든 저는 뭐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성장주가 항상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률 면에서는. 아,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다만 이제 그거죠. 결국 성장을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성장을 안 해버리면. 네,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주식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냥 주식을 사놓고 10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주식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뭐 예. 그런 옛날에 그런 격언도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죠. 아, 막연한 낙관은 항상 그런 금물이다. 거. 네. 제가 그 늪에 한번 빠졌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고민 씨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도 나름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배당은 주는데 성장이 좀 정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배당주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한 뭐 3종목, 많으면 한 10종목 이렇게 사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나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의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네. 어느 정도 간추려집니다. 배당주는 주가가 빠지면 만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배당주는 오히려 그렇군요. 배당 수익률은 네.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줍니다. 네. 500원을 5,000원으로 나눠주면 배당 수익률은 10%입니다. 네. 은행에서 이자를 10%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주가가 500원이 됐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네. 그러니까 내 종목만 내리지 않고 주식시장 전체가 파바바박 급락했을 때 사야 될 주식은 뭐다? 배당주. 고배당주인 겁니다. 고배당주군요. 또 거기다가. 그래서 투자하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혼자 웃고 있습니다. 쟤 미쳤나? 나 이렇게 웃어요. 배당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지금 민스며 드렸습니다. 민스며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노래 한번 할까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해보겠습니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배도 좀 두드리면서. 배당금 받으니까. 이게 다이어트 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최고군요. 네, 배당 최고. 그럼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염수관 이사님, 솔직히 말이죠. 이 좋은 시기에 더 벌고 싶단 말이죠. 이 가능성 있는 성장 기업 쏙쏙 잘 골라내는 법, 실패하지 않는 성장주 찾아내는 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국엔 투자들이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찾아내야 돼요. 아,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보면 정말 투자들이 정말 이제 뭐 미쳤다는 표현을 제가 좀 오버했지만 정말 열광했던 게 바로 트럼프 수혜주였어요. 네. 트럼프가 찍었던 업종이 있죠. 네네네. 조선 업종. 네. 우리는 배를 못 만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파트너가 돼서 그렇죠. 주가가 몇 배씩 갔습니다. 한 맞습니다. 몇 달 만에. 결국엔 국제 정치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한국은 이번에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거기 정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 국제 정치도 공부해야 되고 국제 국내 정세도 정- 공부해야 네. 되고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나라의 어떤 또 시위도 공부해야 맞습니다. 되고 할 게 거기서 정답을 다 어떻게 보면 찍어주기 때문에 찐 성장 기업, 네. 요걸 좀 찾아내자. 모두가 파트너 되고 싶어하는 그 기업을 찾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다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 갈 그럼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머지 공부 때 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최고민수님에게도 같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배당주 찾아내는 법.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미국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그걸 보호할 테고요. 그걸 보호하면서 그걸 가장 모든 정책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호의적인 정책을 때려 박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섹터가 결국 성장주의 코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당 성장주는 거기에다가 팍 꽂아야 된다. SNL의 가장 성장주가 권역수인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우리 거는 절대 놔줄 수 없어 하는 섹터가 결국 최고의 주식 성장주 투자처다. 네, 두 분의 치열하고 아주 뜨거운 머니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 둘, 셋! 자, 지금 1달러 나왔고요. 저는 5달러. 저 염불리 사랑해요.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목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혁수바라기 최고민수 작가님. 네. 아니 최고민수 작가님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날 노래방을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니 자꾸 노래를 하시니까 귓가에 맴돌아요. 네.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내 배당금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배당주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영원히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이왕이면 저렴하게 잘 사면 좋은데 그럼 배당주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 주식이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배당을 6% 해줍니다. 네. 그러면 600원이죠. 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보통 한 3% 정도 이자 받는데 네. 아니 배당으로 6%를 받아? 그럼 은행 예금보다 2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럼 나도 차라리 예금하느니 배당주를 살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게 됩니다. 예.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주가가 2만 원이 됐어요. 네. 2만 원일 때 600원 배당 받으면 시가 배당률이 얼마인가요? 3%죠. 은행 예금하고 비슷해졌죠. 네. 그러면 매력이 없어지죠. 네. 그때 던지시면 됩니다. 아. 시가 배당률을 지켜보시라. 시가 배당률.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군요. 전 시가라 그래가지고 진도 해산물 보통 시가로 판매하거든요. 그렇죠. 다금바리 뭐 이런 거.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김현대 평론가님 모시고 우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약간 그 유망한 그 K 콘텐츠 쪽에 배당주든 성장주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네네. 평론가님. 책임 안 져도 되면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올해 초에만 해도 사실은 K-팝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위기론도 있었어요. 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새로운 IP가 터지면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거든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저는 버추얼 시장을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봐요. 버추얼 아이돌 관련한 여러 가지 테크, 시각 효과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그런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역시 주식시장은 정답도 없고 선택만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와 성장주, 성장주와 배당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4주차 이벤트 금요일엔 머니를 통해 선정된 골드바 한돈의 주인공은요. 과연 누굴까요? 이번 주인공 김홍철님 축하드립니다. 막 폭죽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마지막 골드바 한돈 상품이 걸려있는 장르가머니 5주차 이벤트 자랑할수록 머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K-pop, K-pop, up.